처음에 시작은 그랬어요. 직업이 주부일 때 집에서 정말 요새 전자제품이 아주 훌륭하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살림에 좀 이력이 붙더라고요. 네. 남는 시간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에 뭐 책을 보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이제 그런 데 쓸 수도 있었는데 제가 했던 일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써먹을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일단 집 밖으로 나가기는 이제 사실 쉽진 않고요. 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법률 상담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집에 계실 때. 예. 우리나라 뭐 인터넷 뭐 웬만한 뭐 광랜 네.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걸 좀 알아보니까 인터넷 법률 상담을 해오시는 변호사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걸 좀 봤는데 느낌이 뭐였냐면 이거 정말 변호사가 썼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했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는 변호사 어느 분의 뭐 사진과 네. 뭐 이력이 나와 있고 이분이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다 이제 돈을 내고 의뢰를 하면 답이 왔을 때 이거를 변호사가 진짜 한 거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일종의 신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거는 화상 채팅이 제일 증명하기 그렇죠. 쉬울 거다. 네. 실시간으로 서로 카메라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하면 그러니까 이제 구술로 말로 할 수도 있고 실제 네. 이렇게 쳐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상 채팅 법률 상담을 하면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정말 이제 이 법률가가 직접 나서서 현재 그대로 네. 하고 있다는 걸 구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밑그림으로 해가지고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신뢰가 있다면 네. 그러면 굳이 화상 채팅까지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게 실시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변호사님 실력이 뛰어나다 그래도 본인도 자료를 좀 확인해가지고 해서 네. 그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실시간이 좋은 것만은 아닌데 사회가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네. 거예요. 좀 신뢰가 회복이 된다면 좀 더 네. 그런 데다가 이 노력을 쏟지 않고 이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싼 비용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더 좋죠. 네. 근데 현재로서는 화상 채팅이 그래도 제일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획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누군가 네. 뭐 하시더라도 네. 그게 그렇게 돼서 도움받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괜찮아요. 언젠가는 참 하긴 했으면 싶은데 네. 참 여건상. 아직까지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그 돈이 생긴다고 해도 그 자본을 투여해서 이제 일단은 수익은 둘째치고 비용은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용을 회수를 하려면 상담료가 상당히 높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취지하고 또 안 맞잖아요. 네. 처음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해가지고 싼 비용으로 이 생각이었는데 상담료가 비싸 버리면 그래서 이게 뭔가 방법은 제가 돈을 왕창 벌어서 네. 초기 비용을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기부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IT 기술이 더 많이 발전을 해서 네. 그걸 구축하는 비용 자체가 낮아지는데 현재로서는 뒤쪽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 방법은 앞쪽을 해결해야죠. 몇 군데 업체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았거든요. 네. 비싸다는 생각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전의 재산의 범위를 넘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드는 생각이 이게 그러니까 어떻든 뭐 아픔 있어서 네. 이렇게 상담을 원하고 뭐 하실 때
문턱이 너무 높죠. 예, 일단 여기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빨리 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다니면서 어디 저기 뭐 잘못된 데 없나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누구나 요새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네. 누구든지 뭐 쉽게 이제 이런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접속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디 가서 물어보지 해서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꽤 들더라고요. 꽤 들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그게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라는 게 예고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 네. 그때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법률 상담을 하게 된다면 제가 상시부터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도 개인 생활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대를 정해서 하고 뭐 예약제로 하든가 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과연 맞을까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그것도 좀 고민이 됐고요. 근데 네.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한번 여기 변호사님들하고 도관의 변호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일종의 당직 변호사의 개념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쭉. 예, 계속 모니터 앞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네. 오게 되면 바로바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근데 그러려면 이제 조직이 좀 더 커져야 되고 네. 예, 또 여유 인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기 과제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네, 현재로서는 뭐 보시다시피 큰 사무실이 아니어가지고 잘못 내놔서 예.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인력 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만은 그쪽 방향 가는 건 맞다. 이렇게 예, 저도 그런 지금 생각 생각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역사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뤄보고 싶다 네. 이런 이제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그건 어떤 뜻인가요? 역사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뤄본다. 정말 친일 생산. 예, 이게 영업 비밀인데 참.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광화문을 등지고 이제 앞에 세종대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종로가 있고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조선시대 때 육조가 있어. 육조 뭐 의정부 네. 관청이었던 네, 걸로 알고 육조. 있어요. 예. 그럼 국유지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을사늑약에 의해서 강제 병탄이 되면서 법률적으로는 뭐 일본 정부의 소유가 됐을 수도 있고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됐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는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는 게 맞겠죠. 일단 이론상으로. 네. 그러면은 현재도 관공서가 있어야 되고 뭘로 정부 종사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종로도 뭐 그런 뭐 의금부나 이런 데가 있었고요. 하니까 조선시대 때 국유지 내지 관청터였는데 현재 국유지가 아닌 땅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비국유지가 됐을까? 그럼 등기부를 보면 되겠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일제시대 때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 넘어갔다면 과연 이게 매매 계약을 거쳐서 넘어갔을 것인가? 관공서의 국유지가 오히려 그게 넘어갔다면은 친일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뭐 서울시대든 뭐 여타의 뭐 네. 지방 도시들도 그렇고 뭐 관아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 걸 좀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이제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직접 뭐 원고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원고인단을 모집할 수도 네. 있고 해서 뭐 대한민국의 국가의 소유를 돌리자 이제 그런 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진행을 이제 사무장님 되셔서도 진행해서 하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지금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획 단계신가요? 이제 현재는 계획 단계. 계획 단계. 네. 하지만은 그거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예. 그럼 뭐 시민사회 단체나 아니면은 당연히. 뜻 맞는 예. 시민들 같이 예. 할 수도 있겠네. 옛날 예. 친일 인명사전 만들듯이. 예, 예, 당연히 거기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 저기 당연히 여쭤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내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한 사람인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건 네. 이제 친일파에 관한 연구를 하신 그 단체나 개인께 여쭤보고 이 사람이 혹시 친일 전력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네. 감사한 일이죠. 아. 저희 일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것보다는 미리 공부를 해놓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그래서 그건 당연히 연대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우리 땅찾기라고 해야 되나? 장명에 약해가지고 사실은 근데 그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네. 만나게 된 분들이 지금 여기 변호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좀 걱정들은 하시는데 네. 이제 뭐 이게 우리나라에 뭐 아시다시피 친일파의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네. 이걸 건드린다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취지가 좋다 그래서 선뜻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할 거면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근데 뭐 구성이 되면 당장 뭐 준비에 착수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제 제가 변호사 등록 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이런 그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도 안 했거든요. 이거 근데 좀 정리가 돼야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해 주심으로써 어느 정도는 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은 해요. 뭐 물론 남은 절차가 있긴 하지만 뭐 이의제기나 뭐 이런 것도 그래서 그렇게 뭐 이의신청이나 뭐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든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든 결국은 뭐 일단 사무직원으로서 역할을 최소한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신경 쓸 건 아니지 않나 싶고요. 설령 뭐 변호사 등록이 된다고 해도 이거 해보니까 사무직원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더 나은 것 같다 싶으면 굳이 변호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사무직원으로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되게 유동적입니다. 네. 일단은 생각했던 걸 열심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똑바로 살고 싶고 올바르게 살고 싶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고 여건은 그렇지 않고요. 똑바로 삽시다라고는 못 쓰겠고 똑바로 살겠습니다도 이상하고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뭐 제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노력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진짜 그야말로 발버둥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라도 해야지 제 마음에 저한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버둥이라도 쳐보자. 그렇다고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 별거 아닌 사람이거든요. 저 분식집에 쫄면 뭐 김밥 좋아하고 그리고 뭐 저기 소맥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고 짬뽕 국물 좋아하고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쟤는 뭐니까 조금 뭐가 다르겠지라는 게 아니 오히려 야 쟤는 저거밖에 안 되는 거였나 라는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발버둥이라도 쳐야 살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꿋꿋하게 살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겠으며 또 그거를 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똑바로 살고 있다라고 평가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있지는 않고 야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네. 예, 다짐을 계속한다는 네.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근데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판사나 법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그거에 네. 대한 답을 제가 달아드리고 그걸 모아서 책을 내면 좀 더 법원이 국민한테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시도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힌 게 일단 시간이 모자랐고요. 네. 결정적으로는 질문이 너무 어렸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친구들하고 이제 뭐 네. 술 먹으면서 쉽게 얘기할 때, 야, 뭐 너 얼마 받냐? 네. 뭐, 야, 너 뭐 재판 일주일에 몇 번 하냐? 뭐 네. 그럼 평소에 뭐 하냐? 뭐 그런 건 쉽게 답을 해요. 근데 막상 이제 글로 문자로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법률 상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아니면 다른 뭐가 있어야 되나.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러니까 제가 사무장을 뭐 직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어렵고 문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한다 그래서 될 문제가 네. 아니고 이 법률가 집단 변호사 업계가 얼마나 낮추고 가까이 가냐의 문제겠죠.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여튼 그것도 애를 쓰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또 혹시 그런 노력들이 보이면 아유 저것도 뭐 해봐야 뻔하지 뭐 하지 마시고 그래 뭐 니들이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니까 우리도 조금 마음을 열어주겠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